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 정도에 펌핑이 나온 것 같아요. 37,000불, 38,000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43,000불까지, 지금은 44,590불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또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가격이 949원 정도 하네요. 오늘 가장 많이 상승을 한 건 폴리메스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디파이 금융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네오가 슬슬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화제가 많았던 플로우도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농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제 불안한 38,000불보다는 41,000불에 올라타시는 게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47,000불까지는 무난하게 일단은 상승 여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121선과 241선 그리고 361선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46,800불 정도에서부터 매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원인은 루브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 루브라가 같이 하락을 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많이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 그리고 각국 통화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쓰이게 될 것이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안전한 자산이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가 그 역할을 점점 할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그 외 금융 시스템들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결국 거래의 수단, 가장 좋은 게 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겠죠. 결국은 인터넷만 되면 어떤 거래든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점점 더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2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또 한번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여론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흐르고 있어요. 빨리 끝날 것 같은. 근데 뭐 항상 대중의 생각들은 반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뉴스 잘 들으시고 시장의 추이를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비트를 한번 그냥 봐볼까요? 웨이브가 굉장히 상승을 또 보이고 있네요. 폴리메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저스틴 선 시리즈죠. 트론, 저스트, 그리고 비트 토렌트까지 오브스가 또 상승을 하고, 저도 오브스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오도 오르고, 비트체인은 가격이 참 좋네요. 지금 56원에서부터 비트체인, 뭐 폴카닷, 도지가 163원. 도지도 조금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지도 제가 요번에 그리고 에이다를 조금 샀어요. 단타로. 에이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4월 초쯤까지는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수익 본 거를 또 짭짤하게 용돈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추이는 봐야겠죠. 제가 1,000원대 거의 초반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오스도 참 괜찮아요. 이오스가 요새 조금 나오죠, 뉴스들이. 비트토렌트는 소각 때문에 아마 비트토렌트도 올라갈 것 같아요. 45% 정도를 소각을 시켰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분명히 따라올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 장투용도 괜찮지만 단기 투자예요. 저는 지금 제가 최근에 사고 하는 것들은 이더클도 참 37,280원, 37,300원 이러네요.
미더클이 정말 많이 빠졌지만 그것도 줍줍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자, 업비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게 되면 최대 2만 달러를 더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금융 제재로 인해서 루블화의 가치 하락. 러시아인들은 그 이후로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죠. 이번 펌핑의 가장 큰 이유가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억하시죠? 김치 프리미엄. 러시아도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뜨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거래량이 많을 때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에서 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죠. 지금 뭐 러시아인들도 많이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매수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제 해외 채널이지만 이곳에서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욕적인 기사죠. 돈이 그때는 정말 돈을 쉽게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 원리만 이용을 했다면. 바이낸스에서 사서 업비트에 판다. 그냥 뭐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계셨겠죠.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참 때는 시장 가격보다 50% 정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50%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인데 러시아에선 요 인형이죠. 요 인형, 마트료시카 인형. 그래서 마트료시카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S&P 500, 나스닥 상승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비트코인은 급등을 해버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제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이 디커플링이죠. 그 상관관계가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었죠. 정말 비트코인이 전쟁 시, 그리고 달러의 해칭 수단, 그리고 각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규제안을 내놓겠지만 과연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의 규제를 과연 인정해 줄까도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듭니다. 그 누구도 미국의 규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올해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너무나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들을 아주 잘 즐기시고 그냥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는 리플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는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 금지에 직면함에 따라 큰 이익을 얻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XRP만 지금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리플만 상승을 따로 뭐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XRP는 SEC 시즌이 빨리 종료가 돼야지 빛을 보는 코인인데, 뭐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XRP는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를 대신해서 SEC와 싸움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명확성을 띠게 될 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어쩌면 그 준비를 대신해주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이 시행이 되고 규제안이 발표가 되고 점점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방식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전 세계에서 밴을 시키려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또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코인들이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가 약간 빛을 보지 않을까요? 이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선정한 가장 좋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매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1위를. 그리고 뭐 비체인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오스 비체인 네오를 이야기를 자주 해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국 경제를 무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꽉 막힌 미국보다는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지만 공산 국가가 한 번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잘 따르잖아요. 제가 좋게 말해서 트렌드지, 중국이 귀가 좀 얇아요. 귀가. 물론 중국 분들 이야기하시기로는 잘 뭉친다고 하죠. 옆집이 사면 나도 사고, 친구가 사면 나도 사고, 뭐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죠. 그래? 네가 샀어? 그럼 내가 한번 봐볼게. 이런 식이란 거죠. 그래서 중국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발 코인들을 꼭 최소한 하나 정도는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러, 동아시아를 거점으로 지불 및 핀테크 분야의 최대 회사죠. 이 트라이앵글러가 25개 지불 통로에서 리플의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트라이앵글러는 리플과 2021년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죠. 점점 이제 리플의 지불 시스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건 세계 좀비 통화, 미국의 CBDC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플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선 전 세계에 많은 통로가 생겨야 됩니다. 트라이앵글러가 리플과의 협력에 이어서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호주,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이쪽이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쪽도 거의 이제 ODL, 리플의 ODL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까지. 트라이앵글러의 CEO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지불과 거래, 결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요 시간, 그리고 수수료, 그리고 확장성, 처리 속도, 이거겠죠.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플만한 게 없다는 거죠. XRP 리플의 ODL이 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점점 더 많은 충족 요건들을 성립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라이앵글러도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이고, 싱가포르, 자카르타, 두바이, 런던까지, 그러면 중동 쪽, 동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까지, 영국, 프랑스, CBDC 관련도 리플,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가 여러분들께 업로드한 모든 영상들이 그게 이제 증거이고, 또 그게 리플의 저력이죠. 저력. 거의 이제는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사람의 몸이라면 사람 몸 전체의 피가 이렇게 잘 흘러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니까요. 이 시스템은 결국 달러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전 세계의 피와 같은 역할을 했던 달러가 이제 점점 가치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디지털 안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은 원하고 찾고 그거를 가져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멜론은행, 그게 가장 좋은 뉴스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멜론은행이 리플과 파트너십인데 이제 기업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트라이앵글러까지. 트라이앵글러 소식도 굉장히 큰 호재거리입니다. 매일매일 거의 이틀에 하나씩 호재거리가 터지는데, 리플의 가격은 비트코인 흑공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런데 곧 리플 혼자 달랠 때가 올 겁니다.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은 눈으로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